명제는 그냥 쳐봐도 돼. 명제는. 이거. 그리고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잘 쳐서 뭐 점수가 잘 나오면 자신감은 생기겠지만 쉽게 내도 잘 치면. 근데 사실은 학원에서는 배워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내가 못 친다고 막 괴롭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좀 쳤으면 좋겠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그냥 그 생각을 해. 항상 고민하는 게 쉬운 거 좀 많이 내면은 애들은 자신감은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기반 없는 자신감이잖아. 쉬운 거 맞춰놓고 신나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고생을 해서 좀 배우고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이제 꽃불 치는 거 알죠? 다음 주부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건데 학교 시험처럼 치는 거야 진짜로. 학교 시험처럼 똑같이 문항수 맞춰갖고 치는데 그거 공지를 했었었는데 카톡방에 안 보셨나 본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절대부등식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해서 절대부등식 끝을 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쳐보고 나면 이제 그때는 아마 앞쪽은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섞여 나올 건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놨으니까 조금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시험 쳤을 때는 이제 쉬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그만큼 이제 또 비슷한 유형을 제가 뽑아줄 테니까 그런 거 다시 실수 안 하게 공부를 좀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는 거야, 시험 대비. 근데 걱정은 여러분 저번처럼 난이도가 나오면 걱정이긴 해요. 시험의 난이도가 저번처럼 계속 빡세면 그럼 조금 힘들지 않, 좀 짜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높은 거야? 갑자기. 작년 대비. 아, 속상해. 자, 그러면 한번 책 펴보세요. 이제 시작을 합시다. 잠깐만 이거 하나만 카톡 보내고 연락 온 게 있어서.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136번부터 하면 되겠죠? 보도록 할게요. 자, 136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진리집합에서 화살표를 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맞죠? 그래서 보면 잘 봐봐. 어떤 명제들이 참이냐면 not Q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P이면 나달이다가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래. 이게 좀 헷갈리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일단은 꼬리물기로 연결을 시키면 not Q이면 P이면서 나달이다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솔직히 낫이 두 개 있는 꼴은 좀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대우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명제의 대우가 얘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대우는 순서를 역순으로 하고 낫을 붙이는 거죠. 역과 부정을 한 번씩 하면 대우잖아, 그치? 자, 그래서 R이면 not P이고 그게 Q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리집합 관계로 쓰면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not은 여집합으로 가겠죠? 아니다니까. 그리고 이게 Q의 부분집합이다가 된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 R이 제일 안쪽, 그 다음이 P의 여집합, 그 다음이 Q가 된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또 튀어나와 있어. 이거 뭐예요? P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또 뭐가 된다고? R의 부분집합이 된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부분집합을 주고받으면 같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랑 같다로 가야 돼요. 그쵸? 우리가 앞서서 집합할 때 배웠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가 무슨 표현이다? A랑 B랑 같아요라는 표현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옳은 것을 이제 그림은 끝났고 여기서 이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억. 기억에서 뭐라고 했죠? Q가 라지 R의 부분집합인 거 아니죠. 니은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이건 뭐냐면 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인 거 맞죠? 그 다음 D는 R과 Q의 교집합을 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R과 Q의 교집합은 R이죠? 우리가 이것도 배웠어. 집합할 때 잘 봐봐. 자, 집합할 때 두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보통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R이든 Q로 정리가 됐다는 건 포함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지어 R이 작으니까 교집합은 작은 애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가 R이 됐는데 이게 P의 여집합이랑 같으니까 이것이 참이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화살표 쏘는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것만 잘 따라다니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7번. 자, 137번 보시면 양의 홀수 P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이고 어느 자리의 숫자도 0이 아니면 P는 소수이다. 의 발레가 되는 거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씨, 어렵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애예요? 지금 이 명제가 어떤 명제냐면 양의 홀수라는 정보는 전제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자, 각 자리 수의 합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자리도 수도 0이 아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P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Q라고 해서 P는 소수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제 조건은 건드리면 안 되는 조건이죠. 전제 조건은 어떤 애요? 양의 홀수 P예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개념 설명할 때 슬쩍 던졌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발레에 대한 얘기였거든? 제가 그때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었는데 발레는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발레라는 게 X가 진리집합 P의 원소면서 and Q의 원소가 아니어서 지금 이게 참이려면 P면 Q에다가 참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부분집합이 못되게 삐져나와 있는 김밥에서 이제 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기록에 계란을 삶았는데 계란 터진 부분 있잖아. 거기가 발레라고. 껍질 뚫고 나오네. 맞아 아니야? Q에 들어가지 않는 P. Q에 들어가지 않는 P에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 되잖아. 김밥이 아니고 그 계란 삶아본 적 없어요 집에서? 아 여러분은 어떻게 삶아? 삶아보면은 꼭 터지지 않아? 깨져서 꼭 막 옆에 막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 흰자가. 그런 식으로 삐져나온 애들이 발레인 거예요. 맞죠? 아 그거 안 터지게 잘 하기 힘들어. 약불로 진짜 천천히 하면 되긴 되는데. 젓가락으로 살짝 뚫어서. 어? 젓가락으로 빈 공간 살짝 뚫어서 하면. 아 그래? 네. 나는 잘 몰라서. 중불에 딱 15분만 하면은. 아 참. 요새는 뭐 여러 방법이 다 있나 보네. 자, 나중에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맨날 터트리면 터진 대로 먹었어. 자, 그래서 요렇게 삐져나온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 들어가야 돼. 각자의 수의 합이 4면서 0인 게 하나도 없는 애 중에서 소수가 아닌 애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일단은 생각해보자. 한 자리 숫자리는 어떤 애가 있어? 근데 홀수 4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한 자리 수는. 그럼 두 자리 수면 1, 3이 있고 3, 1이 있고 2는 짝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자리 숫자일 때도 소수야. 그러니까 이건 발레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세 자리 숫자는? 121.
그쵸? 211이 있고 121이 있는데 121은 누구죠? 11죠. 11의 제곱일 거고 얘는 있나? 몰라.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있나? 17하면은 40 없는 것 같기는 없는 것 해요. 같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약간 찝찝하네 맞지? 저런 거 내가 좀 감이 잡히는데 없는 것 같아. 얘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발레가 일단 세 자리수일 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12다. 네 자리수일 때가 뭐겠어? 111밖에 없는데 그건 또 돼야 안 돼. 3이잖아요. 1111은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소수야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죠? 11로 나눠지잖아요. 1, 1, 1, 1이잖아 그치? 요거는 11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도 11 곱하기 101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요 둘은 확실하게 소수가 아니기는 해요. 그 정답이 몇 번이야 이게? 2번이면 더 없는 게 맞는 거겠죠. 이렇게 찾는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발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가끔 애들이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P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선생님 좀 죄송한데 138번도 해주실 수 있어요? 138번? 알겠어요.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 자, 138번 볼게요. 자, 보시면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나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얘기야. 지금 말하는 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에 거짓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레를. 그러면 이제 말했듯이 X가 P의 여집합의 원소면서 X가 Q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같은 표현이 뭐겠어? X가 어디? Q의 여집합의 원소이다가 돼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 X라는 애가 존재하는 애인데 얘가 만일에 Q의 원소가 아니라면 Q의 여집합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P의 여집합이면서 그리고니까 교집합. 이거를 지금 집합 형태로 표현하면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동그라미 4. 왜 얘기해요? 근데 왜 교집합이에요? 요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잖아.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막 뭔가 맨날 신경 그릴 필요도 없어. 뭘 얘기하는지 뻔히 보이잖아. 그냥 딱 얘기하는 게 되게 명확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안 와? 지원이는 어디 갔냐? 노량진 메가스터디 건물에서 불났대. 불났다고? 500명을 대피했대. 주가 떨어지고. 아니 뭐 맨날 주가를 봐 거기서. 메가스터디가 주 오전이네 오전에 불났다네. 지원이 거기 있어요. 뭐라고? 지원이 거기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오전이 되니까 학교 갔겠지. 아, 무슨 소리야? 학교 최고 노량진에서 하시죠. 카카오에서 부르. 아니 그냥 와이프가 보내줬어. 조심하라고. 우리 그거는 불나면 빨리 뛰어나가야지. 무조건 1층으로 도망가. 프라다로 대피하는 거는 못 나갈 것 같아. 못 나간다고? 왜? 애들 나오는데 막힐 모르고 것 같지. 2층이면 뛰어내도 돼 사실. 그렇죠. 여기 게임 창문이 없구나. 깨고 나야 되나? 이 창문 아니에요? 창문 아닐걸? 이거 그냥 유리로 돼. 이거 못 뚫어 내가 볼 때 문으로. 뭔가를 던져요. 아 던져서? 예. 의자 땡기는. 그냥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와. 불나봐야 뭐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스프링클러 이런 게 없으니까 걱정인 거지. 스프링클러 없어요? 오래된 건물이잖아 이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은 그때는 의무화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 다음은 140번으로 갈게요. 자, 140번 보시면 자, 명제의 참 거짓을 밝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조건을 줬어.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집합이랑 엮여 있어요. 자, 1번 P 교집합 Q가 P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로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 둘의 포함 관계가 있고 그 와중에 교집합으로 한 건 작은 애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작은 애가 P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자, Q의 합집합하고 봐봐봐.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거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고요. 식적으로 증명을 해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식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식적으로 말고 이제 그림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어떻게 돼요? Q 안에 P가 있고 이게 잘 봐봐. R이라는 애한테서 Q를 차집합했어. 그러면 R이랑 Q의 교집합이 빠졌지. 다시 합집합하면 그 부분은 채워지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채워진 다음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Q의 이제 꼬다리 부분이 남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Q가 있고 R이 있는데, R 차집합 Q는 여기죠. 거기에 Q를 합집합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가 나온다? Q와 R의 합집합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전체 집합 U라는 거 이 바깥쪽이 있다 없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딴 건 아니고. 이건 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Q 합집합에 R의 차집합을 교여로 바꾼 다음에 분배를 써서 정리를 하시면 얘가 전체 집합 U로 정리가 돼서 교집합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U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바가 뭐다? Q와 R이 아닌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 P가 있는 거죠. 근데 P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R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기억. 말했듯이 P가 P면 Q이다. 즉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라는 참이고요. 니은 R이면 Q이다. 이건 알아요, 몰라요? 이건 뭐 알 방법이 사실 조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건 모르겠지. 이게 만일에 이런 거야. 여기가 아예 없으면 맞거든. 근데 여기가 있냐 없냐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Q 합집합 R-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럼 R-Q의 잠깐만, 저 여집합을 했구나. 네, 제대로 못 봤네. 미안. 그냥 했지, 그냥. 여집합하면 조금 다르지. 미안. 그럼 잠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집합을 안 봤네요. 좀 다시 해야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럼 딴 얘기야. 잠깐만 보자. 이게 여집합이 들어오면 잘 봐. 이거 식으로 설명하기가 쉬워. 그림으로 하기가 힘들어. 이게 식으로 하면 진짜 잘 보이거든. 잘 보세요. Q의 합집합에 R, Q, 열을 한 거의 여지. 자, 첫 번째 제가 식 정리하는 거 설명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차집합을 교여로 바꿔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지? 열을 집어넣어서 드모르간 쓰는 거였죠. 그러면 Q 합 R의 여집합 합집합 Q로 바뀌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이걸 뭐 물론 아니 분배를 왜 같은 연산 두 개인데 결합을 써도 되는데 결합을 안 쓰도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다. 봐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맞아. 얘가 이 둘의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오겠어? 큰 애가 나옵니다.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야? R은 Q이다. 자, 아니 R이 Q는 아니고 이런 거야. 전체 집합 U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Q가 있죠. 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플러스 Q랑 겹치는 것까지 허용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요거가 그럼 Q가 R 안에 있어요? Q가 R을 아는 R이 Q가 R이 Q 안에 있어야죠. R이 Q. 지금 반대였어요. R이 Q 안에 있으면 R의 여집합이랑 Q랑 합집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체 질문 전체 전체 지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P도 Q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P도 들어가야 돼. 근데 P랑 R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귿은 내가 볼 때는 당연히 틀렸고요. 사실은 디귿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기억은 아까 무조건 맞았죠? 그 다음 니은이 어떻게 돼요? 니은도 참인 거죠. 잘못 봤어. 여집합 빼보내야겠네. 이게 하나 달라지면 아예 문제가 달라지니까 잘 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141번. 와, 이건 뭐가 잘 안 된 건데? 이 중에서 안 된 걸 얘기해 줄래요? 저그 디귿이랑 리을이요. 디귿이랑 리을. 자, 일단 디귿부터 봅시다. 자, 디귿은 어떤 명제냐면 x랑 y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전제 조건 x가 y가 실수다. 이건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안 건드리고 노터치다. 바뀌면 안 돼. 이거는. 자,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그다음 q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구나. 크다. 요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기가 좀 불편하죠? 자, 그러면 대우를 쓰세요. 요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되죠? 나피가 뭐예요? x 더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나q는 뭐죠? x가 1 이하다. 5어가 뭘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죠. 엔드.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지금 화살표 방향도 반대잖아. 네. 원래 이렇게였으니까 이렇게로 바뀐 거 아니야? 네. 근데 생각해봐. x가 1이하고 y가 마이너스 1이하야. 그럼 둘이 더하면 0이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이게 참이거든? 그러면은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는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기 불편해. 맞아 아니야? 이게 되게 지저분하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대우 쓰기 편한 거예요. 응? 빨리 할까? 리을 안 들어도 되는 거야? 듣고 가는 거야? 이건 알아? 자, 리을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대우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하나잖아. 이것도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a가 3의 배수 또는 b가 3의 배수 또는 c가 3의 배수다. 그럼 이거에 대우를 쓰면 어떻게 돼요? a가 3k, 그러니까 3의 배수 3k 꼴이 아니고 b도 3k 꼴이 아니고 c도 3k n m 이런 꼴이 아니다야. 그럼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이게 리을 참고로 이게 리을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리을이 참인가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안 되는 꼴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3의 배수가 아닌 게. 뭐가 있죠? 3k 플러스 1꼴이냐 2꼴.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0일 때잖아, 원래.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k 플러스 1꼴에 3n 플러스 1꼴이야. 그럼 제곱을 하면 9로 묶여야 되거든, 9로. 9로 묶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3, 이거는 뭐야?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뭐 3n 플러스 1의 제곱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게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귀찮네. 잠시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 잠깐만요. 내가 이거 좀 고민 좀 해보자. 그냥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설명하기 불편한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지 한번 볼게. 이게 노가다로 다 해야 되는 건가, 설마? 그렇게 되면은 좀 짜증날 것 같은데? 푼 사람 있나요? 저는 비타 생각하면서 했어요. 기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논리적으로 해설을 딱 예쁘게 할 수 있는 풀이가 있나?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하니까 피타고라스로 다 따질 수는 없잖아. 이게 차비가를 보이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일일이 했어요. 일일이 해서 대충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 약간 기납적인 접근이긴 한데 나쁘진 않는데 시험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영어는 면에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가봅시다. 풀마로 깔게, 풀마로. 풀마로 깔면 더하기 2한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이쪽이 뭐가 나와요? 9k 제곱 풀마 6k 더하기 1. 여기는 9n 제곱 풀마 6n 더하기 1. 한 개 9m 제곱 풀마 6n 더하기 1이랑 같다 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 둘을 좀 더하면 내가 뭐 숫자를 뭐 조합한다고 쳐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3으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2가 얘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수가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우변은 3으로 나눴을 때 어떤 수야? 나머지가 1인수야. 그럼 같은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게 참인 걸 보였어.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뭐다? 참이다라고 주장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1일 때 2일 때 나눠서 풀면 좀 복잡한 것 같고 풀마로 하니까 편하네. 요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네요. 풀마로 하는 접근하는 게. 자, 요게 141번이었어요. 필기하세요. 형님 맞췄어? 어떻게 써, 너는? 질문은? 이거를? 그냥 대입해서 몇 개 맞으니까 맞다고 한 거야? 근데 그렇게라도 풀긴 풀어야 돼, 시험 때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대로 푸는 법을 알고 있는 게 좋긴 하죠. 그죠? 한 번이라도 봐놓고 필기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4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어떤이랑 모든 관련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항상 어떤과 모든의 구분을 잘해야겠죠. 어떤과 모든의 어떤 차이, 어떤과 모든은 무슨 차이가 있죠? 어떤은 특정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고 모드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모든은 예외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들어가야 돼. 그지만 어떤은 반대로 개념이 뭐냐면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은 결국에 예외인 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반대로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의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아예 쏙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의 개념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어떤으로 연결이 되면 어떤의 개념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범위 자체가
자,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요 범위에 있는데 이 모든 실수 x가 자,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들이 어떻게 된다? k 빼기 3이 3과 그 다음 어디? k 더하기 2다 라고 나왔어. 이게 일단 모든으로 나왔죠? 또 모든으로 나왔다는 얘기 지금 말한 것처럼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k 빼기 3부터 k 더하기 2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쏙 들어가서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었어요. 요거 일단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큰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이 작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 맞아. 자, 그럼 등호 붙이는 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만 등호 붙인다고? 서로 색깔이 같아. 아니죠? 자, 안에가 확실히 안에, 자, 이 경우만 안 붙이는 거죠. 안에만 꽉 차 있고 밖이 얇을 때, 구멍 뚫려 있을 때. 안에 밖에 차 있고 안에 안 차 있으면 괜찮은 거지. 이거 그냥 만두피 같은 거라니까. 만두 잘못 빚으면은 옛날에는 만두 명절에 만두 추석이 다가오니 가는 얘기인데 송편을 또 빚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못생기게 빚으면은 네 딸내미 얼굴 패드립이 나왔었는데, 자, 이게 안쪽에 너무 욕심내서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차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얇으면 터지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 경우만 안 붙고 나머지는 다 붙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 김밥 터지는 거, 뭐 이제 송편 터지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포항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K 범위가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요게 모든일 때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인데 모든이 아니고 어떤으로 됐어. 그럼 어떤은 제가 말했지만 무슨 개념이라고?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은 고정이잖아. 맞지 얘들아? 이 상황에서 K가 충분히 작으면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없겠죠. 요때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 때?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교집합이 생기는 그 순간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되는 거죠. 요때부터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되다가 언제 안 되겠어? K가 클수록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기 직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있을 때까지 괜찮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니다는 등호를 붙일 때가 언제냐면 둘 다 색칠되어 있을 때만 등호를 붙여요. 그때는 똑같아도 그 순간이 교집합이 되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얘가 뚝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입 벌리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돼요. K에 따라 움직이는 걸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일때예요. 그래서 어떤 일때랑 지금 말하지만 어떤 일때랑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때가 푸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길게 하시면 됩니다. 길게 하시면. 참고로 이제 정답 자체는 스몰 a는 몇 개예요? 0개. 스몰 b는 몇 개예요? 8개죠. 그래서 8 빼기 0은 8이다.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147번이죠. 7번 합시다. 자, 147번. 대우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인 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런 얘기야. 대우가 참인 건 명제가 참이죠. 그래서 147번 같은 건 이런 얘기예요. P이면 Q이다는 참이면서 Q이면 P이다. 여기 Q이면 P이다잖아. 저건 거짓이니까 요렇게 두 개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리을에 네모난 건 뭐예요? 아 저건 잘 못해. 버리면 돼. 근데 가우스라서 사실 시험 범위를 아니긴 해요. 그래서 리을은 몰라도 되고 가우스 나오는 건 기억, 리을, 이거 중에 다 해야 돼? 아니면 몇 개만 하면 돼? 잘 안 된 게 어떤 거야? 리을 때문에 물어봤어요. 아 리을? 리을은 안 해도 돼. 가우스니까. 어디세요? 가우스는 나올 리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우스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진 않겠지.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149번.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원래는 이런 거야. 자,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할 때, 그러면은 A가 진실, B, C, D가 거짓일 때, 그 다음에 반대로 B가 진실, A, C, D가 거짓, 이렇게 다 해야 돼 원래는. 한 사람만 진실 말했다고 하면. 알겠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꼼꼼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올 확률은 없어요. 잘 안 나올 거야. 요즘에 잘 안 나와. 옛날에 좀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결국에 노가다로 푸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 체크할 게 뭐냐면 이거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야. 어떤 거냐면 누가 한 말이 거짓이다 참이다 이딴 요기하는 거면 찾아. 그걸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 봐봐. D가 참이야. 그럼 C는 거짓인 거지.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D가 거짓이면 뭐가 돼? C가 참이지. 자 무슨 상황이냐면 그래서 이런 거다고. 지금 보시면 얘들 관계가 한 명만 참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참이야. 맞아 아니야? 이 D가 한 멘트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C와 D 중에 한 놈만 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A, B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거짓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을 할 필요가 없고 2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더 정확한 얘기. 이렇게 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 얘기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누가 맞는지 확인을 못하는 이상 되게 불확실한 정보가 오죠. 맞아 아니야? 심지어 상반된 정보가 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보로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럼 정답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 얘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A가 X니까 C는 합격이에요. 그리고 B가 거짓말이니까 B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한 사람은 C고요. 무조건 불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 여기서 한 사람만 불합격을 했대요. 한 사람만. 근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A 멘트에서 결론은 뭐예요? C가 합격을 했어. 그리고 여기 멘트에서 B는 불합격을 했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가 불합격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랑 D는 모두 어떻게 된 거야? 합격인 거야. 근데 C가 뭐라고 했어? 불합격. C가 D가 불합격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했고 D가 참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을 말한 사람은 누구야? 요 케이스가 정답이 된 거야. 요 케이스가. 그래서 진실을 말한 사람은 D고요.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은 B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분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관계로 묶인 애들을 찾는 게 빨리 푸는 지름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4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요 2개만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자, 이제 남은 게 하나, 둘, 셋, 4개. 얼른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1인 테스트 칩시다. 자, 그 다음에 156번 볼게요. 자, x1, x2, x3가 실수이고 더해서 0이 아니다 라는 애
위한 자 뭐뭐가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잠깐만 그럼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보기에서야 그러니까 기억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0이다가 이기 위한 우리가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쓸 때 얘기했던 게 P가 Q이기 위한 그 다음에 무슨 조건 이렇게 붙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뭐가에 있는 애를 왼쪽에 쓰고 뭐뭐이기 위한의 앞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쓰고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쏘는 거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 거 필요 충분이면 주고받는 거랬어.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보기가 P에 해당하는 거고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0이 아니다가 Q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Q에 해당하는 애가 얘라고. 요거 위치 헷갈리면 일단 틀리니까 하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래.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요렇게 되고 요건 X가 돼. 오른쪽으로 쏘는 건 맞아야 되고 왼쪽으로 쏘는 건 틀려야 한다까지 이렇게 해석을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건 그 다음이요. 일단 상황에서 원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 정리해봐야지. 자 우선 기억은 어떤 얘기죠? 아 참고로 전제 조건은 자 전제 조건 안 썼는데 x1, x2, x3가 모두 실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볼게요. 기억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근각의 소형관계에 따라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소형관계에 따라 어떻게 돼야 돼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다? 3이죠? 응? 0이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지. 그리고 뭐 추가로 x1, x2 뭐 곱해서 얼마고 3개 곱해서 얼마다를 준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이게 0이 나와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쏘는 건 맞지? 근데 왼쪽으로 쏘는 거 맞다고 주장하기 조금 리스크가 있지. 왜? 밑에 것까지 다 만족하는 애를 딱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 우리가 계속 P를 만들고 있는 거야. 자, 니은은 이 얘기야.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인데, 그러니까 x1, x2, x3 중 하나 이상이 적어도 0,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됐습니까? 자, 물어보자,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0이 아닌 애가 있어. 근데 이렇게 화살표 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틀리지 않나요? 그냥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만 해도 틀리지 않아? 그렇잖아. 이 조건 만족하지만 0 안 되지 안 되는 애가 있잖아. 이게 발레잖아요. 발레는 어떤 애라고?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안 만족하는 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상태에서 더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발레야. 이게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발레가 대놓고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미 틀렸지. 반대쪽 볼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내가 오른쪽 쏘는 거 일단 맞아야지 맞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뭐 여유 있으면 반대쪽 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굳이 반대쪽 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디귿. 이거는 맞잖아. 누가 봐도 이미 맞지 않나요? 이게 0이 안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면 안 되고 허수 부분도 0이면 안 되는데 어차피 실수 부분이나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이거는 똑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쏘는 것도 맞아버려. 그래서 틀리긴 해. 그러니까 이건 맞으면서 이건 틀렸어야 되는데 밑에도 맞아.
그래서 얘도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이에요. 같은 애는 되면 안 되잖아. 같은 애가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솔직히, 그래.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관련된 문제는 그냥 화살표 2개 참고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7번 하겠습니다. 3문제 남았어. 좀만 힘내. 잠깐만. 언젠가지 가끔씩 연락 오면 빨리빨리 답장을 드려야 돼서 빨리 좀 확인해서 보내고 합시다. 응? 이건 맞는데? 잠깐만. 아니 지금 지원이 안 온 거 뭐 연락 안 나한테 안 와서 한번 하나 보내봐자. 이거 할까요? 오늘 뭐 학교에서 뭐 일 있었니 얘들아? 그런 거 아니지? 뭐 체육대회 같은 거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뭐 세계 뭐 축구 대회가 있고 반별 뭐 대학 운동회가 있었다, 뭐 축구 대회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없지? 그냥 뭐 자, 이제 풀어볼게요. 부등식 쪽은 수직선을 그려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일단 각각을 정리해보자. P는 어떤 애예요? P는 정리를 하면 X가 0과 2 사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Q도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Q는 이제 이렇게 돼요. Q를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시면 근데 그 전에 나 Q를 해야 되니까 나 Q로 구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0 이상이다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자, 이거 반대가 뭐야,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지. 등호 빼야 되죠? 작다가 돼서 X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다? A랑, A랑 A 빼기 6이니까 A 빼기 6부터 A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게 참이니까 이렇게 본집합 관계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0과 2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A 빼기 6과 A가 바깥쪽에 감싸고 있는데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2초가 6 미만이 돼요. 그래서 9에서 합을 구하면 끝나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가 되겠죠. 끝! 이거 쉽네요. 쉬운 문제 하나, 땡큐. 명제 쪽은 그래서 난이도가 문제를 글을 잘 해석하기 쉬운 놈은 쉽고요. 글이 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좀 어려워요. 이따 뭐 테스트 치면 알겠지만 어려운 거 넘었으니까. 자, 158번. 꼬리 물기 얘기가 잠깐 있어요. Q이면 자, Q가 낮피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다시 말하면 Q가 낮피이다가 참인 거예요. 그리고 요건 거짓이란 얘기겠죠. 반대는. 자, 그럼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건 반대로 이건 쏘는 건 거짓, 받는 건 참이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 물기 관계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R이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not P,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또 수직선을 이제 마무리로 그리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릴 때는 당연히 작은 애를 먼저 그려서 앞쪽에 있는 애를 먼저 그려서 작게 그려놓고 그걸 덮어 씌우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R은 어떤 애죠, 여러분? 넘기면 아니 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8이 0 이상이 나니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x가 얼마?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 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 8보다 커. 양수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r은 8보다 커. 8 이상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Q의 자, Q는 어떤 애예요? Q는 N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러면 N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P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난 시험 때 약간 했었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빨리 그리는 거 뭐였어요? 점 찍고 그리는 거죠? 모르시는 분 손? 아, 이거 빨리 그리는 법은 이거예요. 결국에 범위를 0보다 작을 때 0 이상 4 미만일 때 4보다 클 때로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바뀌는 시점이 0일 때랑 4일 때야. 바뀌는 시점에 점을 찍으면 0일 때가 언제죠? 0 집어넣어야겠지만 0,4예요. 그 다음 바뀌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4일 때니까 4 집어넣으면 언제죠? 4,4예요. 4 더하기 0 되니까. 그래서 연결시키면 일자죠. 일단 여기는. 그리고 둘 다 양수면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얼마짜리? 기울기가 2짜리. 둘 다 음수로 나오면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짜리. 그래서 이게 y는 6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의 x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 x 나 0,4는 어떻게 하고 x에 0 넣었을 때 이걸 함수로 쓰는 거야. 절대값이면 어? 절대값이면 절대값이니까 양수 나오는 건 맞죠, 당연히. 0 넣으면은 0이고 마이너스 4의 양수인 4가 나오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2니까 한 칸 갈 때 두 칸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6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1 커지고 2 커졌으니까 5,6이겠지. 그래서 정답에서 원하는 해설을 하면, 그러니까 이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거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가 돼요. 요거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근데 말했듯이 음수 부분은 버려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요것만 써서 이게 P의 여집합.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색칠돼 있고요. 보세요.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도 색칠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등호부터도 돼요. 여기는 안쪽은 작은 애가 색칠돼 있고 큰 애가 안 돼 있으니까 붙으면 안 되죠. 터집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6, 7, 8,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159번. 자, 159번은 똑같은 풀인데요? 안 할래요. 이거는 158번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니까 안 할게요.
진짜 똑같은 데다가 오히려 159번이 더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1일 테스트 치도록 합시다. 뭔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근데 설명 들은 대로 이해가 안 돼? 아이고, 오, 큰일 날 뻔했어.